종로 익성동에서 거기서 태어나서 자랐는데 어린 시절에 예쁜 거 그런 걸 좋아해서 초등학교 때 이 동화책이나 볼 때 그 중에 하나가 그냥 하늘에 구름이 이렇게 선으로 그려 있고 아주 간단한 그림인데 그런 구름이 현실적인 구름보다 더 아름답게 나를 설레게 하고 그 자연이 더 아름답고 그럴 텐데도 자연보다 그 조그만 선 하나 이런 거에 가슴이 많이 설레고 그랬던 생각이 나고 내가 42년생인데 51년에 피난을 갔어요. 충북 옥천으로. 그랬을 때 그 피난 가서 초등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입학이 아니라 편입을 했는데 그 선생님이 내가 그림에 소질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지 교과서에 있는 그 그림을 좀 크게 그려서 그 그림을 학습용으로 쓰는 궤도 그거를 저보고 그리라고 그랬어요. 그러니까 저는 선생님한테 인정받아서 그 그림을 그리면은 그 그림이 궤도로 돼가지고 학생들한테 설명한테 이렇게 쓰고 그게 그랬을 때 내가 그림을 잘 그리는구나 그런 생각도 했고 자부심도 생겼을 뿐더러 자연스럽게 그림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러면서 고학년 되니까 화가라는 개념을 알게 되면서 나는 앞으로 그림 그리는 화가가 되고 싶다 뭐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나. 우리 집안이 아버지 사업이 좀 기울고 그래서 내가 우리 형제도 많은데 이렇게 사업이 기울고 그럼 대학을 못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범학교에 가서 공부를 마치고 교사도 잠깐 하고 그러다가 내가 화가가 아닌 것은 그림 그리는 길이어야만 한다. 다시 이제 진학을 해서 홍익대학 가가지고 거기서 또 그때 천경자 선생님이 한참 유명하셨을 때니까 여성으로서 화가로서 환상적인 선생님의 모습 그런 것이 이제 저한테 오마주가 되고 그때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국전에 출품을 했는데 그 당시는 그것이 미술 행사, 유일한 미술 행사. 배우는 건 배우는 거고 그때 방학 때 되면은 선배 후배들이 모여서 방학 동안에 그 실기실이 있으니까 실기실에 나와서 화판에다 각자 그리고 싶은 거 그려가지고 방학 끝날 때쯤 출품을 해요. 그러니까 그동안에 선생님이 와서 보시고 지도해 주시고 이런 것도 없이 저도 이제 출품을 해서 뭐 낙선도 해서 재학 중에 입선을 2번인가 했어요. 뭘 느꼈느냐 하면은 미술 그 당시 흐름이 색으로 그리는 그림은 일본어의 잔재다. 배척을 했어요. 그러니까 아예 색으로 그리는 그림 이런 거는 국전에 출품해봐야 입선이 안 되고. 근데 저는 그때 그거에 대해서 의심을 갖기 시작했는데 나는 그림이라고 그러면 그림에서 당연히 색을 쓰는 거는 당연지사라고 생각하는데 왜 한국화에서는 동양화에서는 거를 왜 색이라고 그러나 그러면서 책도 보고 그러면서 혼자 고민을 하다 보니까 채색화가 진짜 우리 그림이다. 이게 일본화 왜 이게 일본화야? 우리한테 배운 것이 10세기 후지와라 시대에 일본화가 싹트기 시작해요. 그러면서 채색화가 우리 그림의 적자다. 그런 생각을 화가 생활하면서 내 갖고 있었어요.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남편이 참 고마운 사람 중에 1등이 아닌가. 그리고 한 번도 그림 안 그려 이런 얘기 매일 한다는 소리가 좀 쉬어. 근데 일요일이 되면은 제가 한
밤 뭐 토요일 날 늦게까지 그림을 그렸는지 한 11시나 12시쯤 돼서 잘 깨어나서 거실로 나가면 남편이 이효서 오랜만이야 그래요. 한 집에 살면서도 일요일. 그 이제 뭐냐면은 서로 한 집에 살도 서로 못 봐요. 그는 들어와서 일찍 잠이 드는 편이고 새벽에 일찍 나가요. 그러니까 늘 하는 소리가 내가 아침에 출근할 때 당신 깰까봐 뒤꿈치 들고 살금살금 가는 거 모르지 그래요. 왜냐면 난 그때 골아떠서 자니까. 그렇게 일주일 살다가 아침에 거실에 서면 너무 이어서 오래간만이야.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지금 내가 살아오면서 가장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여러 분 있지만 고마운 사람들이 가족이더라고요. 제가 가슴이 아픈 게 친정 식구들 중에서 우리 막내가 25살 때 스스로 세상을 떠나버렸어요. 그러니까 내가 보통 큰언니 같은 역할을 했다면은 제가 죽지 않았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한 번은 걔가 잠을 못 잔다고 그래요. 내가 전화를 해서 언니네 집에 갈게 괜찮겠어 그래. 그게 81년인데 그때가 화실이 없었을 때요. 왔는데 제가 그림을 기원이라는 그림 그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. 얘가 그 그림을 열심히 그리고 있는데 오자마자 그 그림을 보더니 무서워 이러고 무서워 이러고 돌아서더라고요. 그래서 그게 왜 무섭냐고 난 속으로 이상하다 이제 그러고 흘러버렸죠. 그랬더니 걔가 그때 조울증에 걸렸었다 그러더라. 그러니까 큰언니였다면은 걔들대로 병원만 갔으면 살렸는데 그것도 나중에 알았어요. 죽고 나서. 그날 베란다에 나가보더니 언니는 참 행복해 보여. 참 언니는 사는 게 행복해 보인다고. 저기 81년 9월이니까 9월 20일쯤이면은 국전에 출품을 해야 되거든요. 그래서 난 그때 국전에 바빴을 때고 이미 일은 저질러졌고 그래가지고 걔 산소회를 갔는데 걔 산소가 걔 장례식 자체가 그런 뭔가 현실에서 동떨어진 그런 장례식 차를 타고 걔 산소까지 가는데 길가에 달개비꽃이 그때도 파랗게 길가에 펴 있고 그 산소에 갔는데 저보고 관을 집어넣으면서 저기 흙을 뿌리라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흙을 밟으라고 그러더라고요. 근데 그 흙 밟는 게 걔가 아플까봐 흙을 단단히 못 밟겠어요. 그러니까 그것이 장례식이라기보다 저한테는 무슨 예술의식 같은 느낌이 들고 그랬고 걔 죽은 게 내 탓 같고 그러니까 걔 인생을 내가 더 살아줘야 되겠다. 걔 죽음을 내가 보상해서 살아줘야 되겠다. 뭐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. 그래서 가장 미안하다 하는 거는 이제 그 막내 여동생의 이름이 소영인데 그 소영이가 결혼하고 나서 남편이 그 시댁이 불교라고 그래요. 개종을 했더라고요. 근데 죽고 나서 49제 때 그때 가을인데 절에 갔어요. 그랬더니 그 절에 내가 그린 그림하고 똑같이 절에 청사초롱이 쭉 모여 있고 어머니하고 저하고 가서 합장을 하게 된 거죠.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뭔지 뭐 어떤 우주 질서의 한 토막인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불가항력적인 어떤 그 운명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지금 나이까지 살아보니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게
태어나서 지금까지 살 수 있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운같이 느껴져요. 내가 더 이상 뭘 바라겠나. 나를 태어나게 해준 그 감사의 보답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림, 좋은 그림, 정말 나를 다, 내 영혼과 육신 이런 걸 다 그림에 넣어서 한참 그리다 보면 그린 게 피곤하고 이런 게 아니라 어렸을 때 소꿉놀이 할 때 재밌던 기억 같이 그렇게 재밌어요. 아주 그림 그리는 게. 무언가가 어떤 작품이 태어날지 거기에 대해서 너무 궁금해요. 스스로가. 오늘도 아침 제가 보통 아침 한 10시쯤 피곤하면 늦게 일하는데 오늘은 7시에 일어나가지고 8시부터 해서 제가 적어놔요. 몇 시부터 시작해서 언제 끝내고 얼마 쉬었다가 언제 끝내고를 적어놓는데 아마 오늘은 한 1시간쯤 그리다가 이거 여기 인터뷰한다 준비하느라고 오늘 못했는데 지금 그런 그림을 아주 기대를 갖고 그리고 아주 소꿉장난하는 그런 기쁨으로 그리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어떤